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마음을 다해 도와줬던 사람이 어느 날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리고 떠난 적. 힘들다 하기에 시간을 내주고 손이 필요하다 해서 함께 했는데 정작 내가 어려워지자 그 사람은 모른 채 하던 순간 말입니다. 그때 느껴지는 그 싸늘한 공기, 말로 설명할 수도 없는 그 서운함,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듯한 허무함이 오래 남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언제나 도와준 쪽이 상처를 입습니다. 나쁜 마음 없이 선의를 베푼 사람이 오히려 더 깊이 아픕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착하면 손해본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착해서가 아니라 기준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닐까요? 정주영은 이런 세상의 모순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도왔고 또 그만큼 수많은 배신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변하지만 나의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 그 한 문장이 그를 지켜주었습니다. 정주영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먼저 감정의 위험을 경계했습니다. 그는 사람을 감정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은 늘 부풀어 오르다 터지는 풍선 같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따뜻하고 아름답지만 조그만 실망에도 쉽게 찢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감정 대신 기준을 붙들었습니다. 그 기준은 단단한 나침반처럼 그를 지켜줬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이해할 대상이지 기대할 대상이 아니다. 그는 사람을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사람의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이해는 여유를 낳지만 기대는 상처를 낳습니다. 그가 평생 배신당하고도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는 기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람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사람이 보여주는 지속된 행동을 믿었습니다. 말로는 누구나 나를 돕겠다고 하지만 행동으로는 하루를 넘기기 어렵다. 그는 그렇게 냉정하게 세상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냉정함 속엔 따뜻한 지혜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을 단속했습니다. 내가 감정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는가? 내가 도와줄 때 기준이 있었는가? 그는 늘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주영은 도와주는 일에도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돕는다는 경계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선의를 빚으로 만들지 않았고 감정으로 엮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도움은 계산이 아니라 선택이었고 그 선택엔 언제나 책임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움을 주되 결과에 얽매이지 마라. 그건 그 사람의 몫이지 내 몫이 아니다. 그는 감정이 아니라 원칙으로 사람을 대했습니다. 그 덕분에 떠나는 사람을 붙잡지 않았고 도와줬던 사람이 돌아서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유리잔이 아니라 바위처럼 단단했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번도 사람 때문에 망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람 덕분에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에게 인간관계는 시험이 아니라 훈련이었습니다. 그 훈련 속에서 그는 자신을 단단하게 다듬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정의 파도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의 인생에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한때는 믿었는데 이제는 그 이름조차 꺼내기 싫은 사람. 그 사람이 떠난 뒤 세상이 더 차가워 보였던 날. 그런데 혹시 그 사람 덕분에 당신도 조금은 더 단단해진 건 아닐까요? 정주영은 그런 순간을 누구보다 많이 겪었습니다. 젊은 시절 함께 일하던 사람이 돈을 챙겨 도망갔습니다. 현대건설을 세우던 때엔 동업자가 회사를 떠났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내 기준에는 맞지 않았을 뿐이다. 그리고 조용히 다음 일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원칙을 더 굳게 세웠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변화를 미워하지 마라. 다만 그 변함에 흔들리지 않도록 내 기준을 세워라. 그 말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생존의 기술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통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반응을 선택했습니다. 사람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지만 내 마음의 방향은 내가 정할 수 있다. 그는 감정의 주인이었습니다.
배신 앞에서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를 지켜준 가장 강한 무기였습니다. 정주영은 선을 그었습니다. 그 선은 사람을 밀어내는 벽이 아니라 자신을 지켜주는 울타리였습니다. 그 울타리 덕분에 그는 많은 사람을 만나도 지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울타리 안에는 감정보다 기준이, 기대보다 책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착한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 기준 없는 착함이 무너질 뿐이다. 그는 세상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을 다스렸습니다. 그게 진짜 강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배신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배신은 끝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눈을 길러주는 시작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떠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 사람도 자기 길을 가는 거야. 나는 내 길을 가면 된다. 결국 그는 배신의 순간마다 자신을 단련했습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인생의 스승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는 후회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수많은 사람에게 속았지만 그 덕분에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우리가 상처를 받는 이유는 사람이 변해서가 아니라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주영은 변화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흐름을 받아들이되 자신의 방향은 잃지 않았습니다. 그게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였습니다. 이제부터 이야기는 더 깊어집니다. 정주영이 실제로 겪은 그 배신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가 감정이 아닌 원칙으로 사람을 대했던 그 순간, 그 냉철한 판단과 따뜻한 품격의 경계 위에서 어떻게 흔들리지 않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정주영이 말했던 그 기준이 단지 말이 아니라 삶의 중심이 되었던 순간이 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공장 마당에서 직원들과 함께 있던 때였습니다. 젊은 시절에 그는 하루에 3번은 손으로 기계를 만지고 5번은 사람의 마음을 다뤘다고 했습니다. 그에게 일과 사람은 늘 하나였죠. 그런데 그날 그가 가장 믿었던 동료가 회사 돈을 들고 사라졌습니다. 그가 손수 기회를 주고 함께 밥을 먹고 미래를 나누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회장님, 이건 배신 아닙니까? 하지만 정주영은 잠시 눈을 감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신이 아니네. 그 사람의 인생이 그냥 그 방향으로 흘러간 것뿐이지. 주변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저렇게 차분할까? 왜 화를 내지 않을까? 하지만 정주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행동이 내 마음을 뒤흔들면 그건 상대의 잘못이 아니라 나의 약함이라는 걸 그는 그날 저녁 일기장에 단 한 줄만 적었습니다. 남의 거짓으로 내 신뢰를 무너뜨리지 말자. 그 짧은 문장이 훗날 그의 경영 철학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그는 사람을 믿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감정으로 믿지 않고 기준으로 믿기로 한 겁니다. 그에게 신뢰란 상대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태도로 살아갈지를 보여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사람을 믿는다. 그러나 내 기준 안에서만 믿는다. 이 말은 냉정해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인간적인 방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이 있기에 상대가 변해도 자신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의 삶에는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현대건설이 막 성장하던 시절 같이 시작한 동업자가 자금을 들고 도망친 일이 있었습니다. 다들 분노했지만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잃은 건 돈이지만 얻은 건 기준이다. 그는 그날 그 사건을 통해 인간관계의 본질을 정리했습니다. 사람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니 나는 사람의 상황을 탓하지 않겠다. 다만 그 상황 속에서도 내 자세를 잃지 않겠다. 그의 말처럼 그는 절대 타인을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라는 말을 하지 않았죠. 그는 다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내 기준에는 맞지 않을 뿐이다. 그 한 문장 속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는 배신을 원망 대신 분별로 바꾸었습니다. 분별이란 미움이 아니라 구분입니다. 그 구분이 있기에 그는 늘 마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현대조선소를 세우던 시절 그를 따라오던 임원이 더 큰 돈을 제시받고 경쟁사로 이직했습니다. 사람들은 다들 분노했습니다. 회장님 배신 아닙니까?
그는 오히려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가게 두게. 내가 그를 키운 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삶을 위해서였으니.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철학은 냉정함 속에 품격이 있었고 그 품격은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데서 나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떠날 수 있다. 하지만 그 떠남을 내가 붙잡으려 하면 그때부터 관계가 불행해진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떠나는 사람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태도를 돌아봤습니다. 나는 그를 진심으로 대했는가? 그렇다면 됐다. 그는 그렇게 스스로의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그가 남긴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믿음으로 묶을 수 없다. 그러나 신뢰로 이끌 수는 있다. 그에게 믿음이란 상대에게 바라는 감정이 아니라 내가 지켜야 할 자세였습니다. 그는 감정으로 시작되는 관계보다 원칙으로 세워진 관계가 오래간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정주영에게 원칙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보호하는 울타리이자 동시에 사람을 품는 그릇이었습니다. 그 울타리가 있었기에 그는 많은 사람을 만나도 쉽게 지치지 않았습니다. 감정으로 얽히지 않으니 미움도 덜했고 기준으로 관계하니 후회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감정이 흔들릴 때마다 원칙을 떠올려라. 그게 내 마음의 안전벨트다. 그 말처럼 그는 늘 감정보다 원칙을 앞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가 겪은 배신의 순간들은 결국 그를 단련시키는 수련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매번 상처 속에서 한 줄의 교훈을 얻었습니다. 배신은 끝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눈을 키워주는 과정이다. 그는 사람을 통해 사람을 배웠습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상처가 그의 기준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떠난 사람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떠난 게 아니라 자기 길을 택한 것이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체념이 아니라 성숙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나를 무너뜨릴 수는 없다. 무너지는 건 내 원칙이 흔들릴 때뿐이다. 그 말은 단순한 다짐이 아니라 그의 인생 전체를 지탱한 신념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배신으로 세상을 미워하기보다 그 배신을 통해 세상을 배우는 것, 그게 정주영이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그는 복수를 택하지 않았고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단단하게 다듬었습니다. 그 침묵이 그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나는 사람에게 속았지만 그 속임이 나를 단련시켰다. 그 말에는 원망보다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배신당한 날에도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 덕분에 사람을 보는 눈이 자랐고 내 마음의 울타리가 더 높아졌다고 말했죠. 결국 그의 인생은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람에게 상처받고 다시 사람으로 회복하는 여정이었습니다. 그 여정 속에서 그가 지킨 건 단 하나, 흔들리지 않는 자기 기준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왜 그렇게까지 단단했는지, 왜 배신 앞에서도 미소를 지을 수 있었는지. 그는 세상을 이긴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이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이긴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이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의 철학을 어떻게 우리 삶에 옮길 수 있을까요? 정주영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변하지만 원칙은 남는다. 이 말은 단지 명언이 아니라 매일같이 흔들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태도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을 탓하기 전에 내 기준이 있는가를 먼저 물어라. 그 기준은 거창한 철칙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마음속에 선을 그어준 일이었습니다.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선호인가? 아니면 감정이 앞선 판단인가? 그는 언제나 이 질문으로 자신을 단속했습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누가 힘들다 하면 돕고 싶고 부탁하면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이 지나치면 관계가 흔들립니다. 도와줄 때 기준이 없으면 상대는 그것을 당연함으로 착각합니다. 처음엔 고마워하던 사람이 나중에는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선의는 상처로 변하고 도움은 불만이 됩니다. 정주영은 그 함정을 일찌감치 꿰뚫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정보다 원칙을 먼저 세웠습니다. 도움을 줄 땐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만, 그리고 더 이상은 미안해하지 마라. 그는 그렇게 관계의 균형을 지켰습니다. 그의 기준은 단순했습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고 자신을 다스리는 것. 그는 사람을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기의 태도를 통제했습니다. 사람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나 내 반응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 그는 사람의 변화를 받아들이되 그 변화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곧 인간관계의 지혜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좋은 관계란 다투지 않는 관계라고 믿는 겁니다. 그러나 정주영은 그 반대를 말했습니다. 좋은 관계란 기준이 명확한 관계다. 그는 일터에서도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똑같은 태도를 보였습니다. 올 수 있을 때는 기꺼이 돕지만 도울 수 없을 땐 정중히 선을 그어라. 그 선이 있었기에 그는 누구에게도 미움을 사지 않았고 원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선을 명확히 그으면 오히려 관계가 편해집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선은 사람을 밀어내는 벽이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는 울타리다. 그의 울타리는 사람을 가두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했습니다. 감정으로 얽히지 않으니 미움이 줄었고 기대를 내려놓으니 실망이 줄었습니다. 그의 관계는 담백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정으로 얽힌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 하지만 원칙으로 세운 관계는 서로를 자유롭게 한다. 정주영의 인간관계에는 미련이 없었습니다. 그는 떠나는 사람을 붙잡지 않았고 떠난 사람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남고 누군가는 떠난다. 하지만 그건 인생의 자연스러운 순환일 뿐이다. 그는 관계를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관계를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그게 그의 마음을 지켜준 비밀이었습니다. 정주영은 신뢰를 거래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를 믿으니 너도 나를 믿어라.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믿는 건 그 사람의 착함이 아니라 내 판단이다. 내가 선택한 믿음이니 책임도 내게 있다. 그 말에는 놀라운 주도성이 있습니다. 그는 믿음의 주인을 상대가 아니라 자신으로 둔 겁니다. 그래서 상대가 변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이란 상대에게 의존할수록 깨지고 나에게 근거할수록 단단해진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에게 빚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단지 돈의 빚이 아니라 감정의 빚이었습니다. 감정의 빚은 관계를 무겁게 만들고 결국 서로를 피곤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는 늘 관계를 깨끗하게 유지하려 했습니다. 줄 때는 명확히 주고 받을 때는 감사히 받았습니다. 미안함과 눈치, 기대가 얽힌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깨끗한 관계는 길다. 불편한 관계는 짧다. 정주영은 냉정한 사람으로 보였지만 사실 누구보다 따뜻했습니다. 다만 그는 따뜻함에 질서를 두었습니다. 감정의 기준을 세웠고 선 위에 선을 두었습니다. 그 덕분에 그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도 지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믿되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고 배신을 당해도 자신의 품격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말한 인간관계의 품격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탓하지 말고 나의 질서를 세워라. 그 질서가 인생의 품격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착하게 살되 흐릿하게 살지 말고 도와주되 휘둘리지 말고 믿되 기대하지 말라는 말, 그건 단지 인간관계의 조언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철학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이 문제다라고 말하지만 정주영은 늘 기준이 문제다라고 말했습니다. 기준이 있으면 어떤 관계든 평온해집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이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 내 원칙이 흔들릴 때만 내가 무너진다. 그 말은 마치 긴 인생의 벽에 새겨진 문장 같았습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누가 힘들다 하면 돕고 싶고 부탁하면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이 지나치면 관계가 흔들립니다. 도와줄 때 기준이 없으면 상대는 그것을 당연함으로 착각합니다. 처음엔 고마워하던 사람이 나중에는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선의는 상처로 변하고 도움은 불만이 됩니다. 정주영은 그 함정을 일찌감치 꿰뚫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정보다 원칙을 먼저 세웠습니다. 도움을 줄 땐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만, 그리고 더 이상은 미안해하지 마라. 그는 그렇게 관계의 균형을 지켰습니다. 그의 기준은 단순했습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고 자신을 다스리는 것. 그는 사람을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기의 태도를 통제했습니다. 사람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나 내 반응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 그는 사람의 변화를 받아들이되 그 변화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곧 인간관계의 지혜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좋은 관계란 다투지 않는 관계라고 믿는 겁니다. 그러나 정주영은 그 반대를 말했습니다. 좋은 관계란 기준이 명확한 관계다. 그는 일터에서도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똑같은 태도를 보였습니다. 도울 수 있을 때는 기꺼이 돕지만 도울 수 없을 땐 정중히 선을 그어라. 그 선이 있었기에 그는 누구에게도 미움을 사지 않았고 원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선을 명확히 그으면 오히려 관계가 편해집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선은 사람을 밀어내는 벽이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는 울타리다. 그의 울타리는 사람을 가두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했습니다. 감정으로 얽히지 않으니 미움이 줄었고 기대를 내려놓으니 실망이 줄었습니다. 그의 관계는 담백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정으로 얽힌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 하지만 원칙으로 세운 관계는 서로를 자유롭게 한다. 정주영의 인간관계에는 미련이 없었습니다. 그는 떠나는 사람을 붙잡지 않았고 떠난 사람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남고 누군가는 떠난다. 하지만 그건 인생의 자연스러운 순환일 뿐이다. 그는 관계를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관계를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그게 그의 마음을 지켜준 비밀이었습니다. 정주영은 신뢰를 거래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를 믿으니 너도 나를 믿어라.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믿는 건 그 사람의 착함이 아니라 내 판단이다. 내가 선택한 믿음이니 책임도 내게 있다. 그 말에는 놀라운 주도성이 있습니다. 그는 믿음의 주인을 상대가 아니라 자신으로 둔 겁니다. 그래서 상대가 변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이란 상대에게 의존할수록 깨지고 나에게 근거할수록 단단해진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에게 빚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단지 돈의 빚이 아니라 감정의 빚이었습니다. 감정의 빚은 관계를 무겁게 만들고 결국 서로를 피곤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는 늘 관계를 깨끗하게 유지하려 했습니다. 줄 때는 명확히 주고 받을 때는 감사히 받았습니다. 미안함과 눈치, 기대가 얽힌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깨끗한 관계는 길다. 불편한 관계는 짧다. 정주영은 냉정한 사람으로 보였지만 사실 누구보다 따뜻했습니다. 다만 그는 따뜻함에 질서를 두었습니다. 감정의 기준을 세웠고 선 위에 선을 두었습니다. 그 덕분에 그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도 지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믿되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고 배신을 당해도 자신의 품격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말한 인간관계의 품격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탓하지 말고 나의 질서를 세워라. 그 질서가 인생의 품격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착하게 살되 흐릿하게 살지 말고 도와주되 휘둘리지 말고 믿되 기대하지 말라는 말, 그건 단지 인간관계의 조언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철학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이 문제다라고 말하지만 정주영은 늘 기준이 문제다라고 말했습니다. 기준이 있으면 어떤 관계든 평온해집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이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 내 원칙이 흔들릴 때만 내가 무너진다. 그 말은 마치 긴 인생의 벽에 새겨진 문장 같았습니다.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속의 선을 그어보세요. 이 선은 누구를 밀어내기 위한 벽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지켜주는 울타리입니다. 그 울타리 안에서 당신은 다시 따뜻할 수 있습니다. 상처받지 않고도 사랑할 수 있고 지치지 않고도 돕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주영이 말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품격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에 작은 단단함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 말을 마음에 새기셨다면 댓글에 한 줄 남겨주세요. 이제는 기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한 문장이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단순한 버튼이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더 멀리 전해지게 하는 작은 힘입니다. 당신의 그 한 번의 선택이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 어떤 광대의 폭풍 속에서도 괜찮을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 당신의 기준만은 꼭 남겨두십시오.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삶의 품격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정주영이 평생 우리에게 남긴 진짜 메시지입니다.